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저는 박희준입니다. 우리 경제 이번 한 주는 다소 긴장 속에 보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북한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금융과 증권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과거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이 효과 때문인지 그 충격은 예상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둔감해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숱한 악재 속에서도 강심장이 되어가는 우리의 경제. 어찌 보면 참 위로가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뭔가 불미스럽게 뉴스에 등장할 때 단골 제목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배임죄죠. 이런 것을 빗대서 나온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곶감도 아니고 바로 배임죄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 배임죄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라는 불만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이죠. 새누리당이 이명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무리하게 배임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직접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우 의원과 먼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네, 이명수입니다. 네, 이명수 의원님. 네, 전화 연결 예.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이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봐 주시죠. 예, 이번에 한 거는 모두 4개 조항을 바꾸는 건데요. 예. 최근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이번에 발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는 이제 이 자기 상장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이 상법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좀 달랐거든요. 예. 그걸 좀 서로 맞춘 게 있었고요. 소위 실당, 잃어버리실 당할당자 혹시 그 용어를 좀 아세요? 이게 이치나 돌이 안 맞는다 이런 용어인데 예. 이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게 들어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판단위원증을 아예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사가 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예. 개인적인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를 믿고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의무만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배임죄에서 배제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이제 이중대표 소송이라고 해서요. 지금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이제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모회사, 지주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어떤 그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는 소위 이중 대표 소송이 이번에 또 하나 입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정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 활동에 많은 위축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로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거를 정말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벌써 허용하는 데가 입법례가 있고 판례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될 거냐. 최근에 대한상공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한 300개 회사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본 결과는 한 절반 정도가 이 배임죄가 기업활동 많이 위축시킨다. 이렇게 밝힌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시기상조나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영행위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이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기업은 기업대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말 경영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경제 활성화하고 또 그 국가의 경제를 결국은 이제 이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투자, 무모한 투자,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아주 창의적으로 정말 회사에 도움되고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굳이 형사 처벌은 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배임죄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경영 판단 원칙에 대한 법이 법에 명시가 되면 경영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에 지금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나 발기인 이런 분들의 경영행위가
상당한 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이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임죄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이 제약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줌으로 해서 이사들이 정말 순수하게 선의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판단과 결정했을 때에는 그런 그 국가의 지나친 어떤 형벌 그 제재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경영자한테 어떤 그 악의적인 그런 그 이 어떤 행위를 면책을 해주거나 그런 것도 보호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이 자회사 모의사의 소수 주권자들이 서로 이중 대표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그 개정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외국 사례들도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외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법하고 있는지요?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92년부터 예.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이 경영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그 부담하지 않는 그런 판시를 통해서 판례법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경영상 판단으로 이해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상당한 주의문을 가지고 선의로 재량의 남용 없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뭐 이미 그 입법 예가 되어 있고 연방 대법원이 같은 판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례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판례가 아직 많이 형성은 안 됐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그런 외국의 입법례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치 이런 걸 고려할 때 보다 성숙된 그런 경영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을 입법으로 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배임죄 관련해서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쁜 시대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잠시 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면서 경을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재벌 총수들이 배임죄 관련해서 구속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또 경을 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을 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사무총장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김성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명수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그 공포감에 떨고 있어요. 예. 이거 경영을 잘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예. 경영 환경이 참 어렵고 경영 판단이 늘 미래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크게 떨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일 또는 내가 모르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기업한테 손해를 끼쳤더라. 그래서 이것이 또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또 형사상으로 입건이 될 수도 있고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사실 경영 판단에 따른 어떻게 보면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예. 이런 것들이 경영인들한테 상당히 그 부담이 돼 왔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 경영 행위가 지나치게 이 사법의 잣대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경영이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이거나 예. 도전적으로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좀 경영 생태계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 적용 기준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배임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임죄 범위가 넓다 적다가 아니고 배임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벌에 대해서는 천방망이 같은 처벌이 된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재벌 같으면은 수백억, 수천억을 챙겨도 그 경우에 사모제 판결이라고 하죠.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어떤 그런 판결로 이제 풀려 나오는 현실을 보고 사실 많이 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예. 정치권이 받아서 여야가 같은 입장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있어서 액수가 큰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올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박근혜 후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입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이사에 대해서만 배임의 처벌 가능성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와 형사에 대한 법리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사법 현실에 비춰봐서 불필요한 법안이다. 그리고 현재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실형이 이제 선고되고 있는 이번에 추세가 SK 있으니까. 채권 회장,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실형 받았죠. 그래서 그 입법을 통해서라도 총수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좀 그런데 줄여보자. 일부에서는 그런 재벌 총수들의 어떤 경영 관련된 의사 결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벌에 대한 사회에서의 또 반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반기업 정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이 몇 억만 문제가 돼도 구속돼서 실형을 삽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는 몇백억, 몇천억을 문제가 돼도 집행유예를 풀려나온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 법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입법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임죄 원안은 재계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태욱 캐스터가 좀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듣고요.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욱 캐스터. 네,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이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과 오히려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며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 처벌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배임 처벌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답변이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많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 10개사 중 1개사가 이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 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임죄 처벌로 경영 차질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9.6%가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 보수 경영으로 인해 기업 성과의 악영향, 그다음에 투자 위축, 신규 사업 진출 실패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피해를 답변을 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배임 처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거죠. 현행 배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 기준 불명확이라는 응답이 8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보면 이 배임죄로 인한 손해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이 아니라 이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응답 기업들은 민사 문제를 형사 범죄로 처벌한다거나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라는 점을 배임죄 규정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배임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요. 77.1%가 굉장히 모호하고 자의적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불명확하다, 명확하다는 답변은 22.9%에 불과하네요. 네, 그다음 처벌 수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가 41.8%고요. 적당하다는 42.1%, 낮은 수준은 16.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매모호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 추진 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들은요. 외부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한다. 69.9%고요. 사내 법무부서 또는 준법 지원인 등의 검토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64%였습니다. 특별한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11.7%에 달한 게 좀 눈에 띕니다. 향후 배임 처벌 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이 적용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달라는 답변이 73.6%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경영 판단을 존중해달라라는 의견이 20.2%, 적용 기준을 완화해달라 3.1%, 그다음 배임죄 폐지를
건의한 의견도 2.1%에 달하네요. 그다음 형량 완화를 1%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인들은 정당한 경영상의 결정도 나중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문제점들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건전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계속 경을 쳐보겠습니다. 네, 강태호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기업가들은 배임 처벌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입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시사하는 바 대한상의의 기획정책팀의 강석구 팀장 연결해서 간단히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인들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 결과가 시사하는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에 그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저조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과감하고 모험적인 이런 기업가 정신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는 배임죄 처벌이 기업 투자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인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이런 제도 규제 강화는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결과를 쭉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이 기업인들이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의 적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와 배임죄 적용이 또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 응답 비율이 생각보다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조사 결과처럼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인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부 기업인 가운데서는 회사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회사의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실하게 회사 경영을 하고 또 주의를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며 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한다면 이는 곧 기업이 쇠퇴하는 길로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따라서 경영인들은 항상 새로운 사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모험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기회 모색 과정에서 결과가 이제 실패로 끝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묻게 된다면은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상이라고 하면 결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배임죄에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경제계로부터 비윤리적인 경영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 조항이라는 비판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법 쪽에서도 배임죄는 언제나 통한다라고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아니면은 배임죄를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 이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호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법상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판례법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 판단을 하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법률 조항이 좀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재벌 총수에 대한 어떤 솜방망이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좀 배임죄하고 연결했을 때, 예. 어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원에서 또 많이 인정을 해줬거나.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정확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약간 오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대한상의 강석구 팀장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쁜 시간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배임죄 개정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비판론이 또 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돼서요. 잠시 토론한 후에 다시 전화 연결이 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배임죄가 사실 그 일본, 독일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도입을 못하고 우리 사실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 않고 배임죄만 도입하는 바람에 또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임죄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만들어진 시기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또는 그 당시의 정권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임의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통제를 가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군국주의 시대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즘이 이제 판을 치던 시대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군국주의 시대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인위적으로 또는 뭐 기업이라든가 경제 활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두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또는 뭐 재산을 이미 대신 의결해 준다든가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를 한다든가 또는 아주 어떤 고의의 목적성을 가지고서 배임한 활동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러한 두 나라에서 가져온 배임죄는 아주 그러한 그 내용은 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그러한 법률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그 형량이 상당히 작을 수도 있고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징역형의 아주 무거운 처벌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지나칠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또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좀 높여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아까는 기본적인 의견이 배임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임죄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임죄 구성 요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회사의 일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물을 처리하는 걸 위임을 받았는데 그 행위를 하면서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회사를 위해서 건전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아니면은 제3자 또는 다른 계열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서 회사 돈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은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별로 불명확한 바가 없다.
경영을 함에 있어서 회사를 중심에 두고 건전한 경영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이라면 배임죄가 불명확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이번에 배임죄 개정안 발의가 됐는데 어떤 기본적인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기업가들이 경영상의 행위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좀 위축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라는 기업 총수 문화가 그동안 정말 불투명하게 이루어졌고 또 누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투자 결정이라든지 주식을 헐값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재벌 총수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시세 10배로 사준다든지 또 회사의 손해를 명백시켰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배임죄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노동자들의 기대를 어긋나고 노동자를 오히려 산업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장님 한번 여쭈고 싶은 게요. 물론 이제 재벌 총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재벌 총수는 또 규모는 큽니다만은 일부 얘기일 수 있고요. 배임죄 적용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좀 성장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경영 활동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또 경영인들에게 어떤 위축 심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늘 이제 재벌 총수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예였으니까 회사에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재벌 총수들의 가족을 도와줬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또 상식적으로도 사회에서도 정말 잘해보려고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걸 배임으로 판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안타깝고 도와드려야 될 사안인 거죠. 이해하고 누가 보기에도 이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거기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적자라라고 회사에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안팎에서. 그랬는데도 CEO가 아무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회사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친인척 주식이 투자되는 회사다. 이제 이런 게 배임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도 굉장히 제한적인 회사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지. 정말 기업을 잘해보려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경영을 했는데 그래서 손해가 약간 발생했는데 그럴 이 변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배임죄로 처벌하거나 그걸로 비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법원에서 판례를 활용하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선에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논리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그런 어떤 경영 판단 원칙, 독일 법이 갖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우리도 좀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의 대기업 문화, 기업 문화가 또 자본주의 문화가 아주 투명해지고 주주와 소비자 노동자 이익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이해관계인들 이해를 균형적으로 조정해주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로 투명하고 모범적인 자본주의로 거듭난다면 그때는 그런 논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문화 관련해서 특히 총수의 전횡과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황당한 투자 결정들을 행해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도입했을 때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배임죄를 물었을 때 그 기업이라는 게 그 총수라든지 CEO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업이라는 건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거든요. 넓은 의미에. 무수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노동자, 지역 주민들 그분들의 그 이해라든지 그런 경제적 안정을 봤을 때는 지금 배임죄는 오히려 엄격하게 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배임죄로 완화할 상황이다. 그때 법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안진걸 팀장과 함께 이번에 배임죄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한상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다음 참여연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통계를 보면 배임죄는 다른 것보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무죄율이 한 2.2% 정도 나오는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 지금 15.6%의 무죄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10배 정도 이제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 배임죄 항목이 제대로 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나치게 소송으로 간다든가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통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 배임죄라는 것이 무리하게 형사법으로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형사 말고도 상법상에서도 무리한 처벌 조항을 가져다 갖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라든가 법률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민사상의 소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임죄가 평균보다는 무죄율이 한 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임죄 자체 그리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절도죄와 배임죄는 다 같은 재산죄입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참 잡기가 쉬워요. 액수도 작고. 하지만 배임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전형적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 경제에다가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적 피해는 절도나 강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은 이렇게 숨어서 앉아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도 사실 명백하지 않고 수사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수 범죄가 되게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되게 많고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참 어렵습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법원을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큼 납득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도 좀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법원도 심증은 가지만 기준은 확실합니다. 심증은 가지만 수사한 결과를 봤을 때 증거 자료 다 봤을 때 야, 분명히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어. 회사 돈을 딴 데다 썼어. 하지만은 이거를 100%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증거가 좀 모자란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확률이 높은 것이죠.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무죄율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 무죄율이 높은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법원이 이 배임죄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무죄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무죄율이 높아지는 거다 하는 말씀. 솜방망이 처벌은 양형 문제고요. 이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양형을 이제 재벌 총수라고 해서 깎아주는 게 문제죠. 무죄율이 높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적용 범위는 지금 좁히자는 관점에서 이제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은 형량은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정치권은 지금 300억 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은 최소 15년의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재벌 총수의 경우 몇백억, 몇천억을 챙겨도 그 경우에 집행유예 나왔던 것이 사실 이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장량 강경해서 집행유예를 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법정형을 높인다면은 그런 장량 강경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재벌을 봐주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법적인 제동을 걸겠다는 게 입법자들의 의사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통과된다면은 재벌 총수가 천문학적인 횡령 배임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봉쇄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전화 연결 중에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재벌 총수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운영하시는 경영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사실 요즘 창조경제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아쉬운 게 우리는 너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 근데 자칫 또 이런 그 배임죄를 좀 더 강화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결국에는 형사처벌이니까 전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재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 결과,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의 결과로 망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이제 재기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왜 그렇게 판단했어 그러면서 처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사실은 기업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업은 사실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왜냐하면 미래의 기업가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기업이 되는 길은 이 방향이다.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반대를 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또 반대가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경영 판단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업의 경영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 결과가 잘못 나오더라도 그것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벌 주고 또 징역까지 보내는 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손실이 무엇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그 발생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누군가 구체적으로 피해 본 사항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법으로 이렇게 징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라든가 실질적으로 누가 손해 봤는지도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행위까지도 사실은 이게 법률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지나치게 좀 막연하게 그리고 그냥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서 또는 뭐 기업가들한테 화가 났을 때 좀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좀 애매모호한 판단 그리고 기업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 그리고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만 경영을 판단하려는 그러한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변호사님 이게 네.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배임죄를 형법이 아닌 오히려 네. 민법에 의해서 더 접근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지금 일단 우리 예. 토론자분 말씀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 그런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면 되겠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근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영에서 적자가 났다. 손해가 났다 해서 처벌되는 배임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는데 손해가 났다고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적인 경영 실패를 처벌하는 게 배임죄가 아닙니다. 배임죄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제3자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잘된 경영, 최선을 다한 경영의 결과 회사 손해 났다고 처벌하는 거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걱정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그런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인 것이지 정상적인 경영,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막고자 배임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좀 접근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이게 과연 형법으로 처벌해서 그 사람을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하거나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문제인데요. 예. 이게 경제상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수천억에 이르는 회사 돈을 자기가 다 챙겼다. 예. 그리고 썼다. 그러면은 민법으로 해결하면은 이 돈을 토해내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다 써버렸어요. 예. 그럼 3천억이라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민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러면은 3천억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3천을 다 쓸 요인이 많죠. 그럼 민법으로 해결하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법이 있어서 형사적으로 이 돈을 네가 쓰면 안 돼. 당신은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재를 해줘야지 3천억을 갖고 있으면 이걸 내가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걸 쓰면은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견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임죄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사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민법으로, 민사적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사실 악의적으로 한 행위, 이런 고의성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건 사실 처벌하고 있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선의로 또는 사실 CEO가 몰랐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땐 받아들이고 어떤 땐 또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사실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포함시켜서 선의에 의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한 그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결과가 사후적으로 나쁘게 나오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 경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주고요. 근데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소송을 걸고 실제로 그 많은 심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잘 나가는 기업, 아주 성공한 기업, 아주 큰 기업들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경영의 결과가 나빠서 망한 기업을 보면은 사실은 형편없을 때가 많고 오히려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러한 배임죄를 거기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잘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벌 주는 사후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처벌이죠. 이러한 괘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처벌을 해야지.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예. 기업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계열사 도산 막기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다가 이제 배임 혐의를 통해서 9년 맞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열사를 서로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처벌하기 시작한다면요. 예. 만약에 과거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 수많은 계열사들이 사실은 이 계열사와 계열사 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행위라든가 출자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와 계열사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금 이동이라든가 지원 행위가 다 처벌 대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새로운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열사와 계열사 간의 지원이 있으면 그것은 이쪽 계열사의 주주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열사가 손해를 보는 거와 이익을 보는 것이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계열사의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도 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계열사 간의 거래를 범죄시하는 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한 그 그룹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룹 경영이 잘못됐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형태의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배임죄를 가지고서 그룹 경영을 와해시키겠다. 아니면 그룹을 해치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니다. 그럼 이번에 김승현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이 잘못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형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까? 저는 그 적용 자체가 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봅니다. 김승현 회장이 위장 계열사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서 그 2,880억의 손해를 예. 계열사로 하게끔 있게 했다는 거 공소 사실 중에 있고 유죄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계열사의 주식을 누나에게 밀어줘가지고 누나에게 이익을 취득했다는 그런 또 공소 사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김승현 회장의 한 행위는 배임죄로 의율되는 것이 맞고 누군가를 밀어주고 회사의 경영은 그 각별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회사도 그 다른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예. 누구를 밀어주고 누나를 밀어주고 다른 계열 회사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법이 정하고 있는 개별 단위로 회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경영이다. 그것은 배임죄로 예를 처벌될 들어 수 이제 있다는 것이죠. 계열사를 지원을 했는데 네. 다 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배임죄 적용이 안 됩니까? 계열사를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그게
배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도 그 과정에 부당성이 있으면 회사의 돈이 부당하게 지원되면 이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그 손해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조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회사의 돈은 이 회사를 위해 쓰여야 됩니다. 이 회사 돈을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누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투자는 자기 회사를 키우는 게 투자지요. 그렇군요. 자, 뭐 얘기를 지금 나눠봤습니다만은 두 분이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그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거나 혹은 뭐 좀 더 보완되고 수정돼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상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포함을 하자는 것엔 동의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저는 그 형법에 이러한 그 배임죄 적용을 하는 것을 저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상법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형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형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경영 판단의 행위라든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형법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그 경영이라든가 기업의 세계를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형법에 있어서의 배임죄 적용을 조항을 저는 궁극적으로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한상의에서 실시했던 그 설문 결과를 보면 배임죄를 폐지해야 되는 의견은 한 2%에 불과합니다. 근데 73.6%가 적용 기준은 조금 구체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뭐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우리 배임죄가 갈 방향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배임죄가 갈 방향은 이 강한 처벌,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총수라고 해서 강한 처벌 총수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배임 횡령 액수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고 재벌 총수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개정안, 이번 입법안 같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 법안 자체, 개정 발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인사적인 법리고 그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면책하는 법리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입법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 배임죄에 대한 좀 논의가 잘 돼서 좀 성숙된 법안이 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와 함께 배임죄 관련된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딱 떠오른 말이 있는데 정반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주장이든 뭐 정이 있으면 또 그에 모순되는 반이 따르기 마련이죠. 결국 이 정과 반이 합으로 통합이 되면서 완성되어 간다. 그런 말이죠. 어쩜 오늘 말씀 나눠본 그 배임죄 논란도 바로 이 정반합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건강한 논란이 더욱 활발해져서요. 기업가의 정신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윤리도 또 살리는 그런 합을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